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 오늘 공식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짧지만 굵은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용우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새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에 전격 합류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각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죠. 네. 누구라도 그런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다. 네. 그 말은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이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당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연락 왔을 때 바로 오케이 하셨나요?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초선 모임에서 추천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추천 과정에서 상당히 좀 초선의 대표격이 되신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비대위가 전준 위원장에 정세균계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그리고 선관위원장의 친문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와 또 향후 선거 관리를 모두 비이재명계가 맡게 된 셈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저희 당에서 이재명계가 얼만큼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그동안 상당히 중립적이고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특히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무총장의 전준 위원장 항상 해왔었고 당무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조율을 잘 할 수 있으라고 봤기 때문에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전당대회 룰 전쟁에 대해서 또 관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제 룰 개정 가능성을 좀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 그 좀 기존에 이제 이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던 우상호 이제 그 비대위원장도 변경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듯한 이제 그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권리당원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그 안도 있고 또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를 위해서는 당규 개정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당대회 룰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대위의 현재 정확한 입장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 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네.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향은 다 열려 있다. 특히 우리 당이 지난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던 이유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이든 수권 정당으로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만으로만 간다면 그건 집권당이 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민심을 어느 정도까지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야 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전대룰 같은 것도 그걸 잘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네. 특히 이번 전대에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어떤 한 개인의 평가라든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돌이켜보면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노선이 보이게 되고 그 노선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전대 룰이라든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의 중요성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체 비중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조금 더 그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비대위원 간에 뭐 이야기를 나눌 때 네. 그런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반영돼야 될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의원과 이제 권리당원 간의 관계 문제도 보면은 네.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경북, 경남 이런 지역에서는 권리당원을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배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역사성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아까 앞선 질문에서 당내 뭐 이재명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신경전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우 위원장이 이른바 수박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권 전쟁을 하는 이 와중에 이 갈등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개파 논쟁이 좀 뚜렷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파 논쟁이 아주 뚜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발언을 하고 계시지만 근데 수박 금지령도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으로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낙인을 찍게 되면 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언론을 봉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언론가 봉쇄되면 그 민주적이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금지령을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배척할 사람으로 하고 이거는 좀 지나친 거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우리 당 대표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 네, 개파 갈등이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또 당내 좀 분란이 있었던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팬덤 정치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대표되는,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안에 과잉 일반화되고 과잉 대표됐을 때 과연 우리 사회의 그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철험회라고 강경파 의원들 그 모임이 있잖아요. 해체 공방으로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철험회는 철험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나 철험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조차도 네.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봤을 땐 그런 것들 자체도 보면 자유롭게 의견 나오는 거 좋고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어서 하는 행위들은 자제해야 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 한 거를 이제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국민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쇄신의 뜻이 담겨 있다. 준엄한 명령이다. 뭐 그래서 쇄신형 비대위를 추구하실 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비대위 활동이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관리형 비대위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비대위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거든요. 저희들이 민심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네. 이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는 이대로 가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시간을 집중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그 과정에서 아 국민들이 보니까 저 당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당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쇄신해야 될 게 한두 가지만 좀 언급해 주신다면요. 우리 당이 다양성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통화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규제가 필요한 거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일사불란함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쇠퇴되면서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여야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로 접어든 지 벌써 2주째가 됐는데 국회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거나 이 법사위 권한을 좀 축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딱 어렵지만 네. 그 당시 합의문의 정신을 보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네. 통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건드리는 부분을 네. 합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그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네. 나름대로 그런 방지 장치라든지 그 제시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빨리 국회가 열려서 그 여러 가지 민생을 돌보고 싶은 겁니다. 네네.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
국제위와 사법위를 또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장치들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이런 그 대치 전선에 국회법 개정안이란 또 뇌관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이제 민주당이 예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분위기가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 발의 어떻게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법안은 발의가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2015년하고 지금 입장이 바뀐 것,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네. 문구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안은 제출되면 그 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심의하면 됩니다. 국회는 모든 것이 다 나와서 논의할 자리입니다. 네. 근데 더더욱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법안을 심사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성이 있다고 하시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고 네. 어떤 점에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도 하기도 전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위헌성이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협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야지 네.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걸 자체를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 인터뷰 진행하면서 아주 짧고 강렬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께서 희망하시는 상임위와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 그리고 마지막 계획까지 여쭙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나 뭐 정부 아니면 뭐 여야에게 또 여야한테 이렇게 드리는 말씀 충분하게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금융 해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그 새로 출범한 정부도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제 중에는 필요한 게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게 있고 네.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했을 땐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이나 공정거래, 시장 질서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은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 네. 이건 된다 안 된다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가장 높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 혁신도 높아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주로 뭐 상반기도 그랬지만 정무위나 그런 관련의 전문성을 살려서 정부의 입법 이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견제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법 체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대위 남은 2달 동안 준비 잘 하셔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새 비대위의 과제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